너희들이 풀어봤던 주간평가 중에서 몇 개 어려운 거랑 좀 계산을 많이 틀렸던 거 같이 해볼게. 뭐 1번, 2번은 무난한 거니까 해보시고 3번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내봤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접해본 적 없지만 요번 기회에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선 해주시고 오답할 때 선생님이 보니까 푼 친구들도 있더라고. 선생님 여기 밑에 패드 풀면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는 같이 패드로 보고 노트에 풀 거니까 어떻게 푸는지 보시고 오답을 정리해서 사진 찍어 보내는 게 오늘 숙제다. 그럼 3번. 다음 연립방정식 푸는데 분수가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얘를 일단 내가 치환해야 돼. 치환. 복잡한 식이나 문자를 간단하게 놓는 걸 치환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 y분의 1은 3분의 1은 0이다. 우리가 지금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와 있는 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x분의 1을 a라 하겠다. y분의 1을 b라 하겠다. 이렇게 내가 잠깐 얘를 치환했어.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꾸밀 수 있냐? 얘가 a죠. 얘는 2분의 1에 y분의 1에 2 곱했으니까 2b죠. 더하기 3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치환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2a다. 얘는 3b다. 플러스 1은 0이다. 이 분모가 보기 싫어서 얘를 3을 다 곱해줄 거야. 2a 더하기 3b는 1이다. 그러면 상수항을 뒤쪽으로 빠져서 가간법을 쓰고 싶잖아. 그래서 상수항을 뒤로 뺄 거야. 는 마이너스 1, 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개수를 이제 맞출 건데 여기를 맞추는 게 낫겠지? 그러면 6, 2. 둘을 부호가 같을 땐 둘이 빼준다 했어. 그럼 마이너스 a는 1이다. 그러면 이게 a가 얼마 나와? 1이 나왔다. 일단 1을 하나 찾았어. a가 1이구나. 하나를 찾았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찾았고 좀 이따 답을 다시 정리할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6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6b는 2다. b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았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a와 b는 옛날에 났던 그 i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그 아이가 누구냐 하고 찾아를 봤어. 그럼 찾아봤더니 얘가 얼마라고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겠지. 3분의 1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a가 얘였어. 그럼 a가 1이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이지. b는 얘였으니까 얘가 3분의 1이란 뜻이야. 그럼 얘를 답을 쓸 때 어떻게 하냐.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었고 y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난 x값 y값 찾아야 되잖아. x값은 1이고 y값은 3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를 누구를 얘를 a로 치환하자. 뭐 다른 문자로 놔도 되지만 y분의 1을 b로 치환하자. 그 다음 만약에 a, b 값을 구했을 때 답을 쓸 때의 상황이야. 내가 뭐 4라고 구했다. a를. 그럼 x는 4분의 1이라고 써야 되고 y는 뭐 2라고 구했다. b를 2라고 구했다. 그럼 y를 2분의 1 형태로 써야 되고. 그래서 요 유형 처음 보는 유형이지만 요번 기회에 하나 체크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 6번 문제 볼게. 6번은 좀 국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한국말을 좀 잘 봐야 돼. 이렇게 생긴 가가법을 풀어서 a를 잘못 놓고 계산을 해서 보고했대.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y는 1이 되었대. 원래 a보다 잘못 본 값은 원래 a보다 잘못 본 값보다 5가 크다고 한대. 그러니까 진짜 a가 잘못 본 애보다 5가 크대. 그러면 나는 잘못 놓고 풀었으니까 뭘로 잘못 놓고 풀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잘못 놓고 푼 거를 잠깐 내가 K로 하겠다. 잠깐 K로. 그럼 이 식에 A를 뭘로 잘못 놓고 풀었는데 걔를 잠깐 K로 쓰고 이렇게. 그걸 풀었을 때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6.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K는 내가 마이너스 8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8로 잘못 놓고 풀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잘못 보아서 풀었는데 원래 A값은 잘못 놓은 A값. 잘못 놓은 A값이 K잖아. 얘보다 5만큼이 크대. 그럼 K보다 5만큼 큰 수. 그럼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원래 A값이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고 한 번만 더 산수해서 국어조 표현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문제였어. 7번 문제 볼게. 이 문제도 우리가 라이트 같은 데서 많이 해봤던 문제야. 연립방정식 이거를 잘못 놓고 계산했대. A, B를 바꿔놓고 계산했더니 요게 나왔대. 이때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그럼 7번 풀이를 노트해 볼 테니까 같이 따라와봐. A, B를 잘못 놓고 풀었으니까 나도 A, B를 잘못 놓고 바꾸어 놓고 풀었으니까 A 자리에는 B를 B 자리에는 A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그때 x값은 3이고 그때 y값은 2래. 그럼 3과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3A, 4B는 2구나. 3B 빼기 2A는 마이너스 7이구나.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푸는데 A를 먼저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3B는 마이너스 7. 나 개수를 맞춰야 되겠다. 여기를 6으로 맞출 거야. 그러면 위에는 2를 곱하겠지. 밑에도 3을 곱하겠지. 그래서 2를 더하면 17B는 마이너스 17.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윗식에다 대입하거나 아래식에 대입하면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8이니까 12. A는 2구나. 그래서 A와 B 값을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A와 B 값을 찾으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처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래. 그럼 A 자리엔 2를 B 자리엔 마이너스 1을 넣고 식에다가 어떤 식이었어? 우리가 태초의 식이 요런 식이었잖아. 요런 식의 A 자리에는 플러스 1을 넣고 B 자리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내가 다시 한번 세워보는 거지. A 자리엔 누굴 넣고 2를 넣고 B 자리에는 얼마를 넣어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그럼 이거를 나 2를 맞출 거야 하면 이제 8로 바꾸겠지. 8로 바꾸고 2를 곱했으니까 부호가 다르구나. 그럼 둘이 더해서 9y는 얘는 마이너스 3 나와.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x는 대에서 풀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오겠지. 그래서 바꿔놓고 풀고 a, b 값 찾은 다음에 올바로 풀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첫 문제부터는 패드에다 식만 일단 같이 세워볼게. 12자리가 a고 1위자리가 b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a와 b의 합은 12자리 숫자가 이렇고 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첫 번째 식 a 더하기 b는 7이다. 12자리 1위자리 바꾸면 원래는 요렇게 스타일로 선생님 카드를 그렸잖아. 요런 스타일이 바뀌어서 요런 모양이야. 그러면 바꾼 수는 그럼 요 수지. 근데 얘를 10진법수로 읽어야 되니까 10b 더하기 a는 이렇게 읽겠지. 처음 수보다. 그럼 처음 수는 요렇게 쓰겠지. 얼마? 27이 크다고 한다. 그럼 이 식을 풀어서 a, b 값을 구하면 돼. 그럼 처음 수를 구하랬으니까 a, b를 찾고 a, b 스타일 이렇게 쓰는 거지. 혹시 나중수면 BA 스타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11번 문제 볼게.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8배 하면 그럼 각 자리 숫자 두 자리 자연수로 했으니까 나는 얘 10의 자리를 x라고 쓰고 1의 자리 y라고 쓸게. 그러면 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그러면 난 각 자리 숫자를 x 더하기 y를 하겠어. 합을 몇 배? 8배 하면 누구랑 같아진대? 요 수랑 같아진대. 그럼 요 수는 요렇게 10진법수로 표현을 하라고. 그 다음에 12자리 2제를 바꾸면 이 카드가 바뀌어서 요런 모양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0i 플러스 x라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어떻대? 45만큼이 뭐하다? 작다 이런 모양이야. 그럼 이것도 계산해서 풀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각 자리 숫자 합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숫자는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왜 그런지 볼게. 만약에 이런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각 자리 숫자에 10의 자릿수 누구야? 2요. 1의 자릿수 누구야? 5요. 더하면 얼마야? 각 자리 숫자 7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각자 이렇게 봐야 되고 내가 너한테 이거 읽어봐. 그럼 니네 어떻게 읽어? 25라고 있잖아. 25라고 읽으니까 얘는 수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좀 까먹지 말고 해주시고 문제의 답은 처음 자연수라으니까 x값, y값을 맞춰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문제 틀린 사람도 오답 다시 정리해보고 12번 문제 볼게. 전체 30명인데 학생이 있는데 20점 만점이 시험을 본 결과 전체 평균은 14점 그 다음에 남학생은 12점의 평균, 여학생은 15점의 평균을 얻었는데 남학생, 여학생을 구하래. 그럼 제 1번 쉬운 시 합쳐서 몇 명 있다? 30명 있다. 그 다음 남자들의 총점만 한번 내볼 거야. 남자들은 12점을 X명이 맞았어. 그럼 남자들의 총점. 여자들 Y명은 15점씩 맞았어. 여자들의 총점. 합쳐서 전체 30명에 대한 총점은 얼마냐? 평균이 14점이니까 1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계산을 다 하시면 돼. 요 계산. 요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요건 뭐 어떻게 보면 함정이가 갈라는 숫자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돼. 남학생, 여학생 X 플러스 Y는 30명. 그 다음에 남자들의 총점 12X, 여자들의 총점
그럼 평균 30명에 대한 총점 해서 이 계산을 해서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보고 15번 문제 해볼게. 경시대에 참가하기 위해 2학년 학생들 남자는 4%, 여자는 12% 선수로 뽑혔더니 2학년 전체에서 400명 있었는데 그 중에 7%가 뽑힌 현상이 일어났대. 그럼 경시대에 뽑힌 여학생은 몇 명이니? 그럼 여학생을 뭘로 나? X로 놓겠지? 그럼 누군 뭘로 나? 남학생은 Y로 놓겠지. 그럼 2학년 전체가 몇 명이었다? 400명이었다. 근데 여학생 중에서는 12%가 경시대에 참여를 했지. 그러면 X 곱하기 딱 몇 프로? 12%. 경시대에 참여한 여자. Y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걔는 딱 4%만 경시대에 들어왔대. 그래서 몇 명이냐면 400명 중에 딱 7%만 경시대에 참여할 수 있었대. 그래서 요식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답으로는 X답을 써주셔야 되겠지. 계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옆에 있는 18번 문제 얘가 조금 더 중요하죠. 얘보단 얘가 더 확실히 중요하지. 연립방식이 방정식에 많이 나온 전형적인 뭐야? 작년 학생을 알려줬어. 그럼 선생님이 작년 남자 여자를 XY를 놓는 게 좋다고 했고 남학생 4% 감소하고 2% 증가해서 6명이 감소한 현상이 일어났대. 근데 답은 올해 남자야. 그럼 어떻게 했었지? 그래서 나는 작년 남자를 X로 쓰겠다. 작년 여자를 Y로 쓰겠다. 설정을 하나 했어. 그럼 X 플러스 Y는 1500명이다. 그 다음에 전학간 애들 X명 중에서 4%는 감소해서 내가 두껍게 감소를 표현했어. 그 다음 여학생 Y명이 있었는데 2% 증가해서 몇 명? 6명이 없어짐. 이걸. 그럼 이걸 계산하면 X값, Y값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올해 남학생이야. 그럼 남자가 X명이 나왔을 거야. 그럼 올해로 바꾸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남학생이 500명이 나왔다고 쳐. 그럼 그 중에 4% 감소했대지? 그러면 도대체 감소한 애들이 몇 명인가? 4%는 도대체 몇 명인가? 20명이라는 거야. 아, 그럼 원래 남학생은 500명 있었는데 이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구나 하고 고쳐서 답을 쓰는 거지. 한번. 요거를 주의사항 있게. 그래서 X값 풀어서 답을 쓰면 안 되고 올해 남자니까 한번 꼭 고쳐야 된다.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보고. 얘들아 아까 학생 수에 관한 문제 했잖아. 19번 문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니네들 19번 문제 풀어보고 20번 문제를 나랑 해볼게. A, B 두 호수로 물통에 물을 넣었는데 두 호수로 모두 3분 동안 물을 넣었고 A 호수로 5분을 더 넣어 물이 가득 차고 두 호수를 모두 4분 넣고 B 호수로만 7분 넣어도 물이 가득 찬대. 이건 일에 관한 문제의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럼 뭐를 XY로 놨냐면 A 호수로 1분 동안 넣는 물의 양 B 호수로 1분 동안 넣는 물의 양을 Y로 놓는다고. 그럼 첫 번째 두 호수로 모두 3분씩. 그럼 3x 플러스 3y. 그 다음 A 호수로만 5분 더. 5와 x에서 물이 가득 찬 숫자 1. 두 번째 두 호수로 모두 4분 동안 B 호수로는 7분 동안는 1.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질문이 B 호수로만 물어봤어. 그럼 이걸 계산해서 풀면 답이 뭐 이런 식이 되거나 뭐 이런 식이 된다고 쳐. 그러면 비호수로만 했으니까 얘를 생각해 봐서 요거로 가득 채우면 7분이 걸리겠지. 요렇게 답을 쓰는 문제인데 아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단위 분수 형태가 나올 거야. 요거 계산 한번 해보고 13번 문제 풀어볼게. 수영이의 300 돌는 동안 진수는 200 걷고 속력으로 따져서 이렇게 B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 1200m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걸어와서 12분 만에 만났대. 이때 진수가 걸음걸이 구하래. 그러면 이거 진수가 걸음걸이를 구하면 어렵고 수영이의 분속 얘를 X로 쓰고 진수의 분속을 Y로 쓸게. 그럼 얘네들이 속력은 어떤 비를 지니고 있냐면 300 걸을 때 200 걷는 3대 2의 비율을 지니고 있대. 그럼 식 하나. 그럼 12분 만에 만났대. 근데 반대로 오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수영이가 움직인 거리. 그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얘가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총거리가 1200. 이걸 구한다고. 그럼 요걸 좀 수정할게. 몇 대 몇으로 수정할 거야? 3대 2로. 그래서 수정을 해보고 3대 2로. 그럼 외양, 내양. 그러면 3y는 2x.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나눠주면 100이 되겠지? x 더하기 y는 100. 그러면 얘를 넘기면 2x 빼기 3y는 0이고 2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둘이 빼주겠지?
그럼 OI는 200, Y는 40이 나오겠죠. 그러면 진수의 속력이 나왔어. 진수는 매분 40m의 속력으로 걷는 학생이야. 근데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며. 그럼 얘가 몇 분 동안 움직였어? 12분.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야 되니까 480m 움직였겠구나. 그래서 거리를 찾으면 되겠지? 문제 해볼게. 21번 식이 간단해서 한번 식만 잠깐 세우고 넘어가 볼게. 경수는 집에서 유원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 중에 도당나서 걸었대. 그럼 자전거로 타고 간 거리, 걸어간 거리 합쳐서 12km. 그 다음 시간으로씩 세울 수 있잖아. 자전거를 타고 속력이 빠르지? 12분 x 이런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걸어서 간 시간을 합치면 총 몇 시간이 된다? 2시간이 된다. 이걸 풀어주고 x값을 찾으면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 얘들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건 24번 문제야. 24번. 공원에서 둘레가 이거인 저수지를 같은 방향에서 반대로 돌 경우 10분 걸리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10분 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 1시간 만에 A, B가 B를 따라잡는다. A와 B의 분속을 구해라. 그럼 A의 분속을 X로 놓고 얘를 Y로 놓겠다고. 그럼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얼마 전에 선생님 파워에서 풀어줬는데 반대로 돌 때는 얘가 움직인 거리, 즉 A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 그 다음 반대로 돌 때는 이렇게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누가 빨라? A가 B를 따라잡았대. 그러면 빠른 A 거리에서 느린 A 거리를 빼면 이게 또 한 바퀴.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분속이다. 이러는 거야. 분속. 좀 고칠 게 또 필요하겠지? 그럼 얘를 한번 식을 세워보는데 이 기본 원리로 출발하겠다는 거야. 그럼 밑에다가 식을 한번 세워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밑에다가 보이나? 여기다 한번 식을 세워볼게. 그러면 얘의 시간을 속력을 x로 놨으니까 반대로 갈 때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한 바퀴. 근데 분속이니까 미터로 고쳐 쓰고. 그럼 얘는 1시간 만에 추월했대지? 그럼 이렇게 1시간 느낌으로 해서 1.2km가 1200으로 세워서 분속답을 구하면 되겠지. 이게 시속이면 또 풀이가 달라지는데 이게 분속이기 때문에 꼭 분속으로 하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혹시나 이게 시속이면 이렇게 써야지. 60분의 10x, 60분의 10y는 1.2km. 그 다음 얘는 그냥 1시간이니까 x 빼기 y는 1.2km. 이런 식으로도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개념. 반대로 돌 땐 더한 게 한 바퀴. 같은 방향 뺀 게 한 바퀴. 이렇게 기억하자. 상식이 필요한. 20km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올 때 1시간. 강물의 속력 구하래. 그럼 내가 배가 더 세야지, 속력이 빨라야지 움직인댔어. 강물은 배보다 느릴 거야. 그럼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은 강물은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배는 이렇게 가고 싶은 거지. 이게 거슬러 가는 거라서 배 속력을 강물이 깎아준댔어. 이게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 되겠지. 내려올 때는 막 물살이 밀어져. 이건 내려올 때 속력이겠지. 그럼 똑같은 거리 20km를 가는 거야. 이건 거슬러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런 느리 속력에다가 2시간을 곱해야 속력 곱하기 시간에야 거리가 나오고 일단 이런 빠른데 속력에다가 1시간을 곱해서 얘네들은 20km를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의사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느려진다. 내려올 때는 배도 가고 물도 밀어주고 빨라진다. 근데 누가 더 빠르다? 배가 더 빠르다. 그래서 여기 배를 앞에 써준다는 게 중요한 거고 문제는 강물 물어봤으니까 너희들은 누구 값 써야 돼? y 값 써야죠. 그 다음 밑에 있는 26번 문제 보겠어. 26번은 단백질 이런 거에 관한 문제야. 근데 밑에 몇 그램 섭취하는데 문제가 약간 잘렸는데 니네들 프린트 있잖아? 볼게. A의 B의 단백질이 이런 비율로 들어있대.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양은 어떻다? B에 들어있는 이 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표를 다시 캡처해서 찍어서 다시 해볼게. 마지막 두 문제 26번과 27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26번 다음 표는 A, B 둘 다 단백질과 지방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야. A와 B를 함께 먹어갖고 단백질은 84, 지방은 50을 얻고 싶으면 A식품, B식품 중에서 B식품 얼마나 먹니? 그럼 Ag수 X, Ag수 Y라 할게. 그러면 얘네들의 총 단백질 X 곱하기 100분의 15 단백질 더하기 여기는 Yg 중에 100분의 32가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 두 개만 모아서 84g. 두 번째, 나는 여기서 지방을 모을 거야. 여기 중에 8%. 어떤 식품 안에 Xg에 지방만 8% 들어있고
더하기 요 Y라는 거에 24%만 지방이 들어있어. 이걸 합쳐서 지방만 50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A와 B식품 둘 중에 누구 구하랬어? B식품 구하랬지? 그럼 난 누구 양을 중요시하겠다? Y값 구하겠다. 이런 문제고 27번 선생님 얼마 전에 파워에서 풀어준 문제야. 똑같아. 근데 합금인데 이거는 단백질처럼 생각해 보면 돼.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은데 금속으로 바뀌었어. 금속으로. 요게 단백질이고 지방이라 생각하면 되지. A g수를 X, 여기 Y. 그럼 여기서 구리만 뽑아볼게. 100분의 30구리. 그럼 여기서 또 100분의 Y 곱하기 100분의 20풀의 구리. 구리만 6kg. 그 다음에 아연 X kg 중에 얘는 20% 아연이 들어있고 30% 아연이 들어있어서 아연만 5kg. 그럼 이거는 A, B 각자 구하랬으니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위에 문제랑 동일해. 단백질, 지방, 아연, 구리. 그러면 아연끼리만 모으고 구리끼리만. 구리끼리만 모은 식, 그래서 6kg. 아연끼리만 모은 식, 그래서 5kg.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 되고 틀린 거 오답 다 정리해 보는 게 오늘 숙제야.